신선한 1학년, 발음이 잘 안돼서 1학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표지는 요거였는데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1학년의 통합과학 1, 통합과학 1의 화학편을 담당하게 된 저입니다. 이름은 알겠죠? 자, 차를 봅시다. 요게 1학기 동안 할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자, 시간 정해줬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맨 앞부분 요 시간과 공간, 기본량과 단위, 이건 과학의 기초 부분입니다.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1학기 요거밖에 없어. 화학에 해당되는 건 내용이 많이 없어. 요게 화학 중에서 진화학 요렇게 봅니다. 아마 중간고사는 요쪽 화학 요거 조금 들어갈라나, 요거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이쯤에서 한 10%로 실험, 보고서 요런 걸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갈까요? 수업 시간에는 시간 많이 농담했는데 이건 농담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담도 요약해서 합니다. 다음 가봅시다. 시간과 공간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정의. 시간의 정의는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비어 있거나 물질이 흩어져 있는 범위, 물질이 흩어져 있는 범위를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과학에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각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해가 여기 있을 때 사냥하러 가자, 산골짜기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다음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게 여기라고 했고 여기 산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 만날 수 있는데 위에 원시인들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탐구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리고 우주의 나이,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간이 즉 시각과 시각 사이,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처음 시작과 끝이제, 이 범위를 보면 누가 확실히 더 규모가 큽니까? 그래서 하나는 짧은 시간이고 하나는 긴 시간이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요게 짧은 시간, 요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모. 요 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규모. 자, 여기 보면 시간 규모가 누가 더 크냐라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주의 나이가 시간 규모가 훨씬 크지.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규모가 더 큽니다. 이 규모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 규모가 누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연현상을 예를 들어보면 적혈구의 지름 또는 지구의 지름, 자, 요거 둘이 비교해보면 요거는 이제 공간의 규모, 즉 물질이 퍼져 있는 범위를 뜻하지. 범위를 뜻하면
둘 중에서 누가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지. 공간 규모가 누가 더 크다. 지구의 지름이 공간 규모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나 자연현상에서 특정한 예를 들어 주었을 때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즉, 시간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라는 게 있죠. 범위. 이게 범위가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 세계의 규모를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게 원자를 기준으로 원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은 이온도 있고 또 분자도 있습니다. 원자나 이온, 분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를 나타내는 걸 미시세계, 그보다도 훨씬 큰 규모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거시세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지. 미시세계, 거시세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지구, 그리고 원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자의 세계는 미시세계, 지구는 거시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수업 시간에 세포라는 것을 했죠. 세포는 우리가 원자 세계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해서 세포는 거시세계로 놓을 수 있습니다만, 때때로 사람들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미시세계로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각각 규모의 크기가 원자, 세포, 지구 이런 순서대로 규모의 크기가 커진다. 요 정도 아시고, 그리고 얘는 당근 미시세계, 지구는 거시세계, 요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규모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과학은 당연히 관찰하고 측정하는데 뭐가 달라진다 하는 말이야.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찰이나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연 세계의 규모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야. 규모를 알아야지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쪽에 다양한 요소의 크기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거시세계네요. 적혈구도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건 세포보다는 조금 작지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단 얘도 거시세계라고 둡시다. 거시세계라고 두면 거시세계에서도 규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적혈구, 동전, DVD, 농구대 이렇게 해서 높이를 보시면, 즉 거시세계의 뭘 표시한다? 지금 크기, 두께, 지름, 높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뭘 표시합니까? 지금 길이로 나타냅니다. 길이로 나타낸다. 길이 나타냅니다. 길이로 공간의 규모를 표시하는 거지. 지금 공간의 규모를 길이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적혈구가 7 마이크로미터, 실질적으로 이걸 읽을 때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냅니다. 적혈구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라는 길이 단위로 표시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이크로란 뜻이 원래 0.00007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여기 있는 맨 끝에 있는 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렇게 이동하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7, 요걸 뭐로 표현한다?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사용합니다. 적혈구는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표시하면 되겠고, 동전의 두께는 1.5mm입니다. 밀리미터로 나타내면
1.5mm 원래 0.0 015m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원래 점이 1.5에서 1.5 곱하기 몇 칸 이동해서 3칸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얘를 뭐라고 쓴다? 밀리로 쓴다. 밀리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동전의 두께는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센티는 0.12m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래 여기 썼는 게 한 칸, 두 칸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0.12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뭐라고 쓴다? 센티미터 이렇게 씁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한다. 자, 우리가 지금 길이 단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공통적으로 미터가 붙어 있는데 앞쪽에 보니까 마이크로라든지 밀리라든지 센티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붙어 있네요. 여기도 농구대 높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이처럼 크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길이 단위들이 다 다른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규모의 크기지. 공간 규모는 우리가 크기로 나타내는데 공간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서 자연세계의 규모를 고려해서 뭘 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측정한 값을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자연 세계에서는 이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는데 뭘 기준으로 정해진다? 원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었을 때 번개가 치는 시간, 우주의 나이, 적혈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 이런 내용을 주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어떤 게 더 크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한 걸 살펴보셨습니다. 농담을 많이 했지. 저번 시간에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도 농담을 좀 하면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농담은 수업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